자, 이번 시간에는 경사하강이라는 그러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. 사실 경사하강이라는 알고리즘은 무엇에 사용되는 거냐면요,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얘기했듯이 로지스틱 회귀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 겁니다. 이 로지스틱 회귀에서의 예측 모델이 어떻게 될 건지를 수학적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정의했습니다. 즉, 입력 x가 있을 때 그 x에 그 웨이팅 그 매트릭스가 곱해진 것에 그 더하기 어떤 실수값이, 그리고 그것을 시그모이드 함수에 입력으로 넣어서 그 결과가 y 햇수로 나오는 이러한 그 모델, 그 수학적인 계산 방식을 로지스틱 회귀 예측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 사용되는 그 시그모이드 함수식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요. 1 나누기 1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g to the i, 그리고 i번째 훈련 자료의 g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, 즉 그 w 트랜스포즈 곱하기 xi 더하기 b라는 이 계산 값이죠. 이거는 숫자 하나의 값입니다. 그리고 w 트랜스포즈 xi 이런 식으로 썼던 이유는 x가 여러 개, 즉 x가 여러 개의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는 x1, x2, xn까지, nx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쓸게요.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 모든 그 입력 특징 값 하나하나에다가 w1, w2, wn이라는 서로 다른 어떤 가중치 값을 곱하고 더해줘서 그 다음에 스케일 값 하나, 또 그 b, 바이어스 값을 더해준 요 연산을 우리가 w 트랜스포즈 xi 더하기 b라고 표현을 한 거죠. 자, 그 값이 숫자 하나로 나올 텐데 그 값을 지수로 하는 마이너스 지수 값으로 하는 이 함수는 시그모이드 함수고, 그러다 보니까 시그모이드 함수를 겹쳐 나오기 때문에 그 입력값이 무슨 값을 갖던지 간에 이 시그모이드 결과값인 항상 그 0과 1 사이의 값만 가진다 그랬죠. 시그모이드 함수를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면 0과 1 사이의 값으로 항상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즉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y 값이 y 햇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x가 그 y가 라벨 1로 주어질 확률값은 0과 1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고요. 자, 이와 같은 그 소위 예측 모델에 우리가 원하는 w는 과연 무엇이고 b는 무엇일까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용 함수 그리고 손실 함수를 정해야 됩니다. 우선 비용 함수는 그 모든 훈련 자료에 대해서 이 예측된 값과 실제 값과의 그런 차이, 즉 손실 함수 또는 로스 펑션, 에러 펑션이라고 부르는 이 함수의 평균값, 그죠? 다 더한 것에 m으로 나눈 거니까요. 그것을 비용 함수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로스 함수라고 손실 함수 하나의 훈련 자료의 그 잘못된 정도를 측정할 때 그냥 우리가 리니어한 방법을 쓰지 않고 이와 같이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특수한 식을 썼었죠. 뭐 이 의미는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요 수식을 의미하는 거고요. 이 수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y 햇 값을 구하는데 넌리니어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되기 때문에, 즉 그 비용 함수, 로스 함수나 비용 함수 다 마찬가지입니다. 평균 값이니까요. 비용 함수가 특정 파라미터에 대해서 그 이와 같이 그 넌리니어한 또는 넌컨벡스한 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거를 컨벡스 형태로, 즉 그 부드럽게 변화하는데, 다른 점은 이 파라메타 변화하는 그 예를 들어서 w 하나라고 가정하면요, 그것에 변화하는 데 따라서 이 j 함수가 가장 작은 미니멈 값은 하나만 가질 수 있는, 여기서는 그 로컬 미니멈 값들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죠.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수식을 사용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그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 건 압니다. 그것에 대한 그 자세한 설명을 우리가 그 충분히 할 수 있는 많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수학적으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그
이 설명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진행하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사실 W는 여러 개의 값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요. X가 여러 특징으로 주어질 때 좀 더 간단하게 우리가 그리고 그래픽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특히 이 비용함수 J라는 비용함수를 그래픽하게 표현하려면 파라메타 개수를 2개 이상이면 불가능하거든요. 즉 W가 하나만 있을 경우에 W1 X1만 있을 경우를 지금 우리가 이런 아주 간단한 경우를 가정을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 Y hat을 구하는 예측 모델에 파라메타는 딱 2개뿐이 없어지는 거죠. W하고 B. 그래서 이 2개에 대한 비용 함수 J 값을 이와 같은 서피스 형태로 그릴 수 있게 됩니다. 지금 서피스 형태로 그려놨는데 지금 3차원적인 이렇게 움푹 오목한 그러한 서피스 평면이 하나 보이는데요. 3차원적으로 즉 이거는 컨벡스 함수의 2차원적인 표현일 뿐입니다. 즉 이와 같은 쌍곡선의 모양을 회전시키면 당연히 이러한 모양이 되겠죠. 자, 그래서 수평축, 즉 바탕에 있는 수평축 2개를 하나는 W, 하나는 B라고 가정을 하면 해당하는 W와 B가 주어졌을 때 그 값에 해당되는 J, B용값, 즉 잘못된 정도죠. 모델에 그것을 이렇게 서피스로 그리니까 이 높이가 말하자면은 잘못된 정도, 비용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잘못된 정도가 가장 작은 곳은 어디겠어요? 당연히 이 서피스가 가장 낮은 지점, 여기 어딘가가 되겠죠? 이 지점에서의 요 지점이라고 하는 거는 해당하는 W 값과 해당하는 B 값의 위치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W 제로 자리와 B 제로 자리가 있다 그러면 그 위치가 말하자면은 이 가장 예측 회귀 모델에 가장 잘 동작하는 그러한 위치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 값을 구하고자 하는, 즉 매개 변수 W와 B 어떤 이 비용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요 소위 서피스 상의 최저점을 찾는 것을 우리가 목적을 합니다.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어떤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경사 하강이라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부르는 알고리즘입니다.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살펴보면요, 즉 어디서든지 우리가 W와 B의 값을 처음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임의의 값으로 설정하는 거죠.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빨간색 점 하나가 있는데 요 빨간색 점의 위치에 W와 B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서 한번 J, 즉 비용 함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가장 최저점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? 여기서 보면은 이 온폭하고 가장 최저점은 이 경사진면, 이게 평면이기 때문에 경사진면에 따라서 경사를 따라서 조금씩 우리가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나중에는 여기 제일 최저점에 도달하겠죠. 그리고 그 알고리즘을 수학적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임플리멘트 하는 것을 경사 하강이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그 경사 하강 알고리즘을 좀 더 수학적으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경사 하강 메소드가 어떻게 소위 정의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간단하게 1D 문제를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더 간략하게 하고 싶습니다. 즉 1차원 문제죠. 즉 수평축이 W축이고, 그러니까 W와 B 2차원을 얘기했는데 B는 그냥 무시하고 1차원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즉 그리고 이 수직축이 J of W, W의 비용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. 그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정의한 그 함수의 형태가 소위 컨벡스 형태를 띠게 된다고 얘기를 했죠. 즉 이와 같이 움푹한 이러한 컨벡스 모양을 띠게 됩니다. 그러면은 이 W 값을 이 지점에 가장 최적의 W 값을 어떻게 찾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보통 반복적인 과정입니다. 경사 하강이라고 하는 거는
무엇을 반복하냐면요. 지금 여기에 안에다가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써보겠는데요. 어떤 W, 사실은 W는 그 임의로 당연히 주어져야 됩니다. W가 뭐 제로로 줘도 되고요. 그죠? 어떠한 랜덤한 값으로, 어떤 값으로 그냥 임의로 주어도 되겠죠. 그런데 그 값이 주어졌을 때 그 값을 어떻게 그 업데이트를 시키냐면 이 반복 과정에서 여기 그 대체하는 방법으로 콜론 이퀄이라고 쓰겠습니다. 즉 원래 있던 W에다가 빼기 알파 derivative of JW with respect to DW. 자,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. 자,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여기 새롭게 소개된 그 파라미터 하나 알파라는 게 있죠. 이거는 보통 우리가 러닝 레이트라고 합니다. 번역하면은 그 학습률이죠. 그죠? 학습되는 그 속도를 얘기한다고 그 이해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옆에는 그 소위 미분 그런 방정식이 있는데 이 DJW over D, 우리가 그 아마 캘큘러스를 들은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좀 부족할 경우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. 즉 여기 이 그 J 함수의 W 방향의 미분을 나타내는 수식인데 이 그래프 상에서 보면은 조금 정확합니다. 즉 어떠한 특정한 지점, 예를 들어서 제가 또 다른 색깔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. 특정한 지점 여기에 W가 있다면 이 DJ over DW라고 한 거는 이것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겁니다. 즉 무슨 말이냐면 요 지점을 이렇게 그 기울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조그마한 삼각형을 한번 제가 좀 그려볼게요. 그러면은 이것이 요 지점을 기준으로 DW, 그러니까 W만큼 W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양에 대해서 높이 DJW, J 값은 얼만큼 변화하는지, 그러니까 DW 분의 DJW라는 것은 바로 요것의 기울기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. 그래서 보통 사실은 그 앞으로 이제 또 하시다 보면은 그 수식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간단하게 모든 함수가 비용 함수에 대한 그 미분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DW라고도 표현을 할 겁니다. 그러면은 이걸 똑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. 그러면 수식이 좀 더 간단하게 표현되겠죠. 그래서 W equal W 마이너스 알파 DW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수식이 자주 나올 건데 그게 바로 이러한 그 미분 그 수식을 표현한 거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여기서 이게 반복 작업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? 여기서 보면 이 알파 같은 경우에는 그 리얼 포지티브 넘버, 작은, 보통 그 알파 값으로 무엇을 쓰냐면요, 작은 값을 주로 주고요, 스몰, 리얼 값을 주고요, 작은 그 실수, 양의 실수를 씁니다. 그러니까 얘는 그 포지티브 넘버인데요. 자, 이 W에 더해지는 요 추가되는 요 값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 기울기를 한번 봅시다. DW 움직이는 만큼 DJW는 얼마큼 좀 커지죠. 그러니까 기울기가 당연히 이거는 포지티브 값을 갖습니다. 포지티브한 기울기 값을 가져요. 그러니까 W 빼기 알파 포지티브 값, 거기에다가 또 포지티브 값, 즉 이 크기가 얼마든지 간에 이거는 양의 숫자입니다. 양수. 양수를 빼주는 거예요. 즉 W에서 양수를, W의 이 위치는 여기입니다. 이게 주어진 첫 W의 위치인데 거기서 양수를 빼주면 어떻게 해요? W가 좀 값이 작아지겠죠. 그죠?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? 이 W에 해당되는 그 비용 함수 위치는 여기니까 작아진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. 역시 여기서도 지금 기울기가 스틸 포지티브니까 만약에 이 연산을 또 하면 또 이쪽으로 작아질 겁니다. 그리고 계속 작아져서 언제까지? 여기까지 이를 때까지 되는 거죠. 자,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쪽에서 또 우리가 처음에 랜덤하게 그 W 값을 설정하기 때문에 이 위치에 있다라고 한번 봅시다. 이 위치에서의 기울기는 어디예요? 오른쪽 아래를 향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W가 변화할 때 그 J는 감소하는 거죠.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.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을 갖는 값을 여기다 곱해주면은 W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즉 큰 값이 되는 겁니다. 즉 포지티브. 즉 원래의 여기에 지점이 W가 여기에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경사 하강을 하게 되면 기울기 방향의
반대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덧셈이 돼서 즉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. W가 거기에 해당하는 그 비용함수 또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죠. 계속적으로 하면 할수록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또 다른 경우가 있겠죠. 큰 경우, 작은 경우, 미니멈보다 미니멈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? 원래 처음부터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여기서는 그라디언트, 즉 이 데리버티브가 어떻게 돼요? 수평 방향이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. 즉 dw라는 값이 0인 값을 갖습니다. 그러니까 w에다가 0을 빼주거나 더해주었자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.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.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 학생들의 그 수학적인 배경에 따라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. d, j,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된다. w죠. dw. 이것에는 그 데리버티브라는 그 미분이라는 건데 여기서는 경사라고 했죠. 1차원일 때.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배워볼 거니까 걱정 마시고 다른 그러한 강연의 그 렉처에서 요 살펴보시도록 하고요. 자,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문제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제 J 함수가 더 이상은 그 하나의 파라미터로 되어 있지는 않죠. 그죠? 보통 J의 그 W, 여기서는 한 두 개 정도만 먼저 고려해 볼게요. W와 B 두 가지를 갖는. 이럴 때는 그 어떻게 그 각각의 파라미터를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그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그 개선해 나가느냐면요. 똑같습니다. 파라미터 하나하나마다 다른 그러한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. 즉 W는 원래 그 수식처럼 W 빼기 알파 곱하기 D, J, W, B 나누기 DW. 그죠? B도 마찬가지입니다. 주어진 시작점 B부터 B에서 빼기 알파. 이 그 반복할 때 이 반복문 안에 들어갈 내용인 겁니다. 여기서는 또 다른 미분.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서는 그 B 방향으로의 미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D, B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. 사실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배경이 있다면 이 수식은 조금 기호적으로 조금 잘못된 거예요. 사실 원래 이 그 디멘전이 1차원 이상일 때는 이 데리버티브, 미분을 표시할 때 이와 같은 그 정상적인 D를 쓰지 않고요. 이렇게 구부러진 파셜 D라고 부르는 걸 씁니다. 좀 엄격히 말하면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파셜 D, J, 오메가 WB 나누기 파셜 D, W고요. 요 부분은 이렇게 쓰는 것이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고요. 요 부분도 사실은 파셜 D, J, W, B 나누기 파셜 D, B입니다. 참 죄송합니다. B 방향으로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보통 구분짓기 위한 거죠. 이거는 파셜 데리버티브고요. 이거는 그냥 D는 오디널리 데리버티브입니다. 그런데 사실 이것은 엄격하게 수학적으로는 구분되지만 우리 그 수식상에서는 그 워낙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좀 헷갈리게 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파셜 D를 사용하지는 않을 거고요. 그렇지만 의미는 이거이고요. 그리고 모든 그 소위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의 그 데리버티브를 구할 때 모든 서로 다른 파라미터들에 대한 비용 함수에 대한 서로 다른 파라미터의 그 미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굳이 모든 것이 그 분모에 J가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그 복잡하게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거는 그냥 DW를 이런 식으로 사용할 거고요. 요건 DB라고 사용할 겁니다. 만약에 W가 파라미터가 더 많아지면은 각각 예를 들어서 뭐 DW1, 뭐 DW2 등등등 그런 식으로 사용할 건데 그거는 다 모두 그 누구에 대한 데리버티브냐면은 그 비용 함수에 대한 특정 파라미터의 데리버티브를 나타내는 수식으로 표현할 겁니다. 앞으로 이제 당분간은 그 데리버티브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한번 깊이 있게 다뤄보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